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그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이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결격이 아니다. 복권을 신청한 자예요. 파산자인데 복권을 신청한 자.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얘는 결격이죠. 복권이 돼야 된다. 이런 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속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선고유예 역시 결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을 받았다. 모두 결격은 맞죠? 그러면 이자는 결격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당연히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우리 법인의 경우는 업무정지를 먹게 되면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 결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에요. 근데 직원인자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정통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결격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제일 잘 묻는 게 분사무소라고 그랬죠? 분사무소하고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꼭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둘 수 없다. 알고 있고, 책임자는 공세되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오 되고 알고 있고,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4개소 분사무소 하면 최소 보증 금액이 6억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이걸 제일 잘 묻고 있고요.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는 전부 다 어디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 점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관할구역 외로 조건 제시했죠. 그럼 문제를 풀 때 명심할 게 관할구역 외로 딱 되게 되면 변경 기재규부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재규부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틀릴 일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들어가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맞죠? 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예, 그래서 X고,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는 등사를 첨부한다. 등록증 원본, 사무소확보증명서를 첨부하는데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이에요. 이걸 첨부한다. 송부할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다음에 행정처분 서류죠.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이걸 보내준다.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맞았고, 다음에 리을이에요.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변경 기재규부할 수 없다. 그래서 재규부해줘야 됩니다. 관할구역 외로 조건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었어요. 근데 기억, 디귿, 리을이 없죠. 다행히. 그죠? 기억, 디귿, 리을을 하나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속아라 하고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문제 가볍게 해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6번 표시광고. 올해 개정이 대폭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바로 1번의 정답 배치했죠. 사업자 등록번호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지목이라든가 구조수란 얘기도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일 같은 거 넣으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건축 허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을 일이 아니죠. 사용 승인일이에요. 아니, 건축 허가를 어디 받았는데 우리가 알 게 뭐야. 맞죠? 아니, 건축물인 경우에 광고 나갈 때, 인터넷 광고할 때 사용 승인일, 준공일로 나가야 되죠. 준공검사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 허가일하고 준공검사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정도까지 물어보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허가일은 아닙니다. 건축 허가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이 건물을 짓겠다 하고 구청에 가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건축 허가예요. 이거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준공이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사용승인일, 준공일은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하게 돼 있죠. 사용승인일은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일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죠? 시험 좀 찢어버려야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일. 여러분들이 주택법에 사업계획 공부했죠?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이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비틀어내지는 않을 건데 워낙 지금 아닌 거 내기가 찾기가 어려워요. 인터넷 광고할 때. 그러니까 별 희한한 거에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한 번쯤 감만 잡아두세요. 사업자 등록증 이거 아닙니다. 등록번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사용검사일이지 준공일 이거지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일 같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감만 잡아두세요. 자, 다음 2번 내려갑니다. 그러면 개공이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합니다. 그러면 소재지, 물건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전부 다 명시하게 돼 있죠. 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해야 되죠.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게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걸 바꿔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다음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또는 존재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 나와야 돼요? 500과.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존다 과해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과장되게 했거나 다음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이라든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는 부당 표시 광고다. 그래서 500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중개보조 명시하면 안 되죠. 그럼 보조를 명시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트로 맞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 있잖아요.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 보조원이 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닌 거, 보조원. 아니죠?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든 제재를 물어보든 광고할 사항을 물어보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꼭 해주시고. 그럼 개공이 광고를 위반하면 제재가 100과.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리면 1-1이죠.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인을 방해하면 3-3. 알고 있죠?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조치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00과. 부당한 표시 광고도 500과. 부당 표시 광고 누가 과태료 부과 징수합니까?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제재도 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자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리가 된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자료 지금 이론 요약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갖고 갈 자료예요. 시험장에 갖고 가셔갖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가볍게 뭘 드시고 지금 2차 과목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라고 가볍게 이론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지금 나와봤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중개법인 부동산 개발은 못하죠.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중개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5개 광고물은 간판으로 극혀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되죠. 분사무소 간판은요. 누구 이름 쓴다? 책임자.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면 여기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어요. 제재 100과. 역시 100과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이거 명령 나갈 수 있죠. 그럼 철거 명령은 등록관청에 내릴 수 있고 여기에 불응하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죠.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들어왔는데 수시 모니터링 나왔죠. 그럼 수시 모니터링은 결과 보고를 며칠 내야 돼요? 15일이다. 그래서 15일 내에 하는 거다. 우리 모니터링에서는 숫자가 30하고 15하고 10이 나오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하게 되면 15일 내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거 조사 및 조치 등록관청 시도의사가 결과 보고해야 되죠. 며칠 내에 한다? 10일이다.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질문이죠.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 틀렸죠? 누구다? 국장이다. 모니터링을 국장이 할 수 있다. 국장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지문 역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그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거 맞죠? 이거를 한 문제에 같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 문제에 같이 넣은 이유가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하고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모니터링은 주관을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맞죠? 물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거죠.